에딘버러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연합 왕국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중심 도시입니다. 독립을 위해 오랫동안 잉글랜드와 투쟁했던 이 땅은 영국 안에 있지만 영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도시는 과거 왕가의 전용도로였던 로열 마일이 구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에딘버러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곳이 바로 스코틀랜드 왕권의 중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맥베드를 비롯한 중세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왕들은 이 에딘버러라는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권력 투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스코틀랜드의 왕들을 기억하는 세계인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음악 소리. 저도 모르게 발길을 옮깁니다.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사내가 백파이프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남아있는 숱한 권력 투쟁과 전쟁의 흔적 때문일까요? 이 소리가 참 구슬프게 들립니다. 음악을 들으며 로열 마일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에딘버러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바로 스코틀랜드 권력의 상징이자 이곳 역사의 중심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곳에서 행사가 있답니다. 이 1시가 되면 여기에서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대포를 발사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러 갑니다. 이 아직 시작하려면 멀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곳 에딘버러 성의 명물이죠. 사실 이 의식은 1861년 에딘버러의 외항인 리스항에 정박한 선박들에게 시간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거죠. 처음 발포를 하고 지금까지 155년 동안 이 대포 발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예식을 한다는 것도 참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전통을 계속 지켜오는 거잖아요. 한 발인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전통이 여행자에겐 또 다른 볼거리와 추억을 선사합니다. 캐슬락이라는 바위산 위에 자리 잡은 견고한 에딘버러 성은 왕궁으로 쓰였던 곳이기도 하죠. 고대 요새로부터 시작돼 수세기 동안 증축된 성엔 현재 예배당, 그레이트홀 등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또 음습하기도 하고. 닮은 듯 다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왕국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역사가 새겨진 이곳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는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도 셰익스피어 시대와 연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1603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이 영국의 왕권을 물려받는 게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스코틀랜드의 왕들입니다. 이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위에 오르고 그게 결국 스튜어트 왕조의 시작이거든요. 여기는 황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량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그 환경이란 거는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였거든요. 와,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연극과 이런 쾌활한 분위기를 맛봤겠어요. 그러니까 스튜어트의 왕들도 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왕들에게도 좋은 점이었지만 셰익스피어와 그 당시 런던 시민들에게도 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사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마지막인 맥베스는 스코틀랜드 왕 출신인 제임스 1세 때 만들어진 작품이죠. 역시 역사에서 우연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